네, 오늘 강의 주제 한번 보시게 되면 3월 금리 인상 전망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1월 달 중순쯤에 금리가 한 번 인상이 됐었죠. 거기에 플러스해서 3월 달에 금리가 한 번 더 인상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에 맞춰서 이 부동산 시장 자체가 큰 변동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투자자분들은 이 금리 인상에 맞춰서 투자의 전략을 세우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만큼 금리가 인상이 되면은 이런 대출 자체가 조금 이제 막히고 그다음에 금리 자체가 올라가면서 이자 부담이 상당히 높을 수밖에 없겠죠. 그로 인해서 주택 매수세가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겠는데요. 투자의 전략 오늘 강의를 통해서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투자를 하셨을 때 어떤 지역이 메리트가 있는지 어떤 지역이 유망 지역인지 오늘 강의를 통해서 같이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강의 이제 보시게 되면 첫 번째로 현재 기준금리 자체가 1.25%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번 3월 달에 또 올라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몇 프로가 바로 0.25%가 상승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1.5%라는 기준금리가 형성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 기사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 전략을 모색을 해야 되는지 첫 번째로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로 그럼 지역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지금까지 알던 용산은 잊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 지금까지 용산은 개발 계획만 갖고 있었고 개발을 하려고 움직임이 그렇게 이제 뚜렷하지는 않았었죠. 하지만 이런 모든 개발 계획들이 지금 발표를 했고 지금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바로 용산은 천지개벽될 정도로 많은 개발 호재가 있고 개발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용산 투자 가치에 대해서 두 번째로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 조만간 2,500세대 이상으로 대단지로 개발이 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바로 마포구에 위치한 성산동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만큼 대단지로 개발이 대단지로 개발이 되고 거기에 플러스해서 정부에서 밀어주는 정비 사업인 만큼 앞으로의 개발 가능성도 굉장히 크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마지막 성산동 지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기준금리 현재 1.25%입니다. 바로 이제 3월 달에 기준금리 자체가 또 올라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보도 내용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변동금리 영끌 비투족 어쩌나 주담대 7%까지 오를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보도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변동금리 우리가 이제 그 전까지 금리 자체가 이제 낮았을 때 이 변동금리로 해서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투자를 하신 분들 아니면 빚을 내서 투자를 하신 분들 이 변동금리로 인해서 금리 자체가 올라가면서 이자 부담이 상당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플러스해서 주택담보대출이 7%대까지 올라갈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런 이제 변동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신 분들의 경우는 그만큼 부담이 상당히 클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변동금리 말 그대로 이제 고정금리로 이런 대출을 받는 분들은 대부분 거의 없습니다. 왜 변동금리로 받느냐? 이런 변동금리로 받아야지 변동성에 따라서 금리가 낮아질 수도 있고 또 반대로 높아질 수도 있지만 이런 고정금리보다는 변동금리로 받았을 때 이자율이 훨씬 더 낮기 때문에 대부분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변동금리로 받는 분들이 대부분이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런 변동금리로 이미 주택담보대출을 받으신 분들이 이번에 그 기준금리가 올라가면서 이자 부담이 상당할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있는 이런 보도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사는 이제 1월 이제 중순에서 말쯤에 나온 기사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내용 자체를 좀 보시면은 대출 금리 어디까지 오를까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큰 폭으로 상승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난해 12월 이 코픽스라고 그러죠. 이 코픽스라는 거를 이제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면은 우리가 이제 한은에서 이제 일반 은행이 그 자금을 땡겨 오겠죠. 거기에 이제 금리가 붙어서 이제 자금이 이제 시중은행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기준금리가 올라가면서 이런 금리 자체, 은행권으로 들어오는 금리 자체가 높을 수밖에 없겠죠. 그럼 시중은행에서는 다시 이런 이제 일반 이제 서민분들이라든가 이런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더 올려서
이런 금리 자체를 올려서 이렇게 대출을 해줄 수밖에 없겠죠. 그만큼 금리 자체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2년 6개월 만에 최고치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거기에 플러스해서 기준금리 인상의 은행권, 대출금리 고공행진이다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수신금리도 오르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수신이라는 단어가 좀 생소하실 수도 있겠는데 예금금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일반 이제 은행권에 가서 예금을 하게 됐죠. 이런 예금금리도 이제 덩달아서 올라가는 효과도 있겠지만 대출에 있어서는 마이너스 요소죠. 이런 금리 자체가 올라가는 게 거기에 보면은 자금은행 몰렸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그래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대 은행,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 현황이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파란색 그래프가 최저, 그다음에 최고가 이제 노란색 그래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기 보시면은 2022년도 1월 18일 기준으로 현재 시중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 최저와 최고의 이런 금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기서 보시면은 지금 3%대, 그다음에 최고는 5%대가 이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이제 보시면은 4%대, 4% 후반, 4% 초반대, 4% 후반대, 그다음에 3% 후반에서 5% 초반대, 거의 평균적으로 봤을 때 4% 중후반대에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금리 자체가 올라가면서 이런 변동금리로 받으신 분들의 경우는 이런 이자 부담이 굉장히 크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기준금리가 0.25%, 바로 3월 달 안으로 0.25%가 또 상승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지금은 이제 최고 금리 자체가 5% 초반대지만 바로 7%대까지 올라갈 수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만큼 이자 부담이 상당할 수밖에 없겠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5억이라는 주담대의 금액을 받았다고 가정했을 때 연 이제 이자 부담 자체가 200만 원 이상이라는 가정치가 나옵니다. 그만큼 월 200만 원이 이자로만 납부를 해야 된다면 그만큼 부담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만큼 주택 매수세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럼 대응 전략을 모색을 하셔야 되겠죠. 어떻게? 우선 기존 이제 금리 자체가 이제 인상이 되면 아파트로 진입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아파트 가격 자체가 워낙에 높고 거기에 대출까지 받아가면서 이제 이자 부담을 해야 되면은 그만큼 부담이 될 수밖에 없겠죠. 아파트 가격 높고 월 이자 부담이 가중이 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 진입하기가 당분간은 힘들 수밖에 없겠다. 기준금리가 올라감에 따라서 그럼 출구 전략을 모색을 하셔야 되겠죠. 어떻게 모색을 해야 되냐? 우리는 재개발에 포커스를 맞추셔야 됩니다. 재개발에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소액으로도 얼마든지 아파트로 진입이 가능합니다. 소액으로 정말 2, 3억대 투자를 하셔서 아파트 10억, 20억 넘어가는 아파트로 진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는 재개발에 투자의 포커스를 맞추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플러스해서 서울시 다양한 이제 재개발, 정비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정비 사업이 서울시 안에서 추진이 되고 있느냐 한번 보시게 되면 일반 민간 재개발, 역세권 시프트 개발 사업, 가로주택 정비 사업 이거는 이제 기존 이제 정비 사업이 활성화되기 전부터 추진이 됐던 사업 방식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재개발 활성화 방안이 나오면서 이제 정비 사업을 보시게 되면 신통기획, 신속통합 민간 재개발이죠. 그다음에 오세훈 시장이 요번에 추진하는 모아주택, 그다음에 소규모 역세권 재개발 사업, 거기에 플러스해서 정부에서 추진하는 이런 공공 재개발이라든가 공공 이제 3080 플러스라든가 이런 다양한 정비 사업들이 활발하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투자를 계획하시는 분들의 경우는 바로 어떻게 된다? 개발 가능성 높은 곳에 투자의 방향을 세우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개발의 사업이 이런 재개발만 봤을 때 다양한 정비 사업이 추진이 가능하기 때문에 서울 어디에 이제 역세권 주변이라든가 노후 밀집 지역은 개발될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다양한 정비 사업이 추진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소액으로 접근하셔서 재개발 아파트를 노리시는 게 지금 현재로서는 현명한 투자 방법이다. 왜? 지금은 금리 인상 때문에 이런 고액으로 들어가는 아파트로 진입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바로 재개발에 포커스를 맞추셔라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지역적으로 알아보면은 지금까지 알던 용산은 잊어라. 왜? 바로 천지개벽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바로 용산 지금 개발 호재를 한번 보시게 되면 다양한 개발 호재가 있습니다. 역세권 이제 그 서울역 북부 역세권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국제업무단지, 용산 민족공원, 그다음에 교통 호재로 봤을 때는 GTX A 노선, 신안산선, GTX B 노선, 그다음에 신분당선, 그다음에 한강변까지 한강변 리모델링 사업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정비 사업도 추진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신속통합으로도 이 용산 안에서도 11개 지역이 들어갔죠. 거기에 뭐 한 개 지역이 이제 선정이 됐지만 다양한 정비 사업도 활발하게 추진이 가능한 지역이 바로 용산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발 호재와 이런 재개발이 만남으로써 정말 최고가 아파트가 만들어질 수가 있는 지역이 바로 용산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지가 상승도 꾸준하게 우상향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투자 가치 그만큼 높은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바로 용산의 경우는 투자의 3박자를 모두 만족하는 지역입니다. 일자리 폭발적으로 이제 증가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자연 환경, 바로 남산도 이제 위치를 하고 있고 민족공원이라든가 이런 이제 한강변을 끼고 있습니다. 자연 환경도 조성이 되고 그다음에 앞서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교통의 호재까지 들어가는 지역입니다. 지가 우상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봤을 때는 바로 개발 호재와 재개발이 만나면 어떻게 되냐? 바로 투자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높은 시세 차익과 아파트 입주권을 노리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용산 안에서도 지가 이제 아파트 지가 굉장히 높습니다. 15억에서 20억대로 이제 넘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에 이제 정말 소액 2, 3억 투자하셔서 15억 아파트 받을 수가 있습니다. 개발 압력 상당히 높기 때문에 용산 투자의 전략 세우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용산 다 개발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개발 가능성 높은 곳에 투자를 하는 것이 핵심 포인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지역은 저희와 함께 상의하셔서 어떤 지역에 투자를 해야 되는지 실제 이제 강의를 듣고 그다음에 임장 활동하셔서 실제 눈으로 보고 투자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지역 보셨을 때 조만간 2,500세대 대단지로 변환을 하는 지역 바로 성산동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성산동 이제 지역 보시면은 기본 계획이 어느 정도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추진위 사무실이 만들어졌고 현재 역세권 시프트로 개발이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만간 이제 구역 지정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그 전까지는 사업성이 안 나와서 무산이 됐던 지역이지만 바로 사업성이 굉장히 좋아짐으로써 2,500세대 이상 넘어가는 대단지 아파트로 변화를 꿈꾸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대단지로 들어가기 때문에 인프라 자체가 크게 개선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성산동 주변 다양한 정비 사업이 활발하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인프라가 좋아지면 땅값, 집값은 당연히 우상향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여기는 일반 민간 재개발 사업입니다. 바로 관리 처분 이전까지 매매가 가능합니다. 신속통합의 경우는 지금 이제 우리가 아파트로 개발되기까지 매수를 할 수가 없죠. 매도도 할 수가 없고요. 하지만 여기는 일반 민간 재개발이기 때문에 바로 피 붙여서 팔 수가 있겠습니다. 선점하셔서 투자의 전략 세우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바로 이쪽 지역 현금 청산 걱정 없이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빠르게 선점 투자 전략 세우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투자 포인트 3가지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금 현재 금리 인상은 불가피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3월달 이제 중순에서 말 정도에 금리 인상이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투자 전략을 세우셔야 되겠죠. 어떻게 투자의 전략을 세워야 되냐? 바로 재개발, 소형 주택, 빌라의 투자의 방향을 세우셔라. 그래야지 이제 금리 인상 피해 가면서 레버리지 바로 전세를 활용하셔서 투자의 전략 세우실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소액으로 아파트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어떤 투자 종목? 바로 재개발입니다. 이런 이제 소액으로도 얼마든지 아파트를 받을 수가 있는 유일한 투자 방법이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은 앞으로 가능성이 높은 소형 주택,
소형 주택의 투자의 방향을 세우셔야 될 것 같고요. 재개발이 활성화되는 만큼 그만큼 이제 서울 안에서 재개발 가능성이 높은 노밀집 지역의 투자 매물, 바로 품귀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많은 분들이 재개발에 관심을 갖고 있는 현 상황입니다. 품귀 현상이 나타나기 이전에 지금 투자의 방향을 세우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 지역적으로 봤을 때 용산, 그다음에 성산동의 승부를 거셔라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세한 투자 상담은 저희와 함께 이제 상의하셔서 실제 임장 활동하셔서 눈으로 직접 보고 투자 판단하시면 정말 큰 수익 보실 수가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